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얘기를 해볼까 한다. 1949년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리오네그로에서 태어난 그는 훗날 세계를 뒤흔들 어둠의 제왕이 됐다. 근데 시작은 평범했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불타오르는 야망을 품고 있던 파블로는 10대에 벌써 범죄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차량 절도, 위조, 복권, 판매, 담배 밀수를 시작으로 그는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웠다. 22세까지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큰 꿈을 꾸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26세가 되던 해 파블로는 코카인 사업에 손을 댔다. 메데인 카르텔을 설립한 그는 은하니면 나비라는 잔혹한 정책으로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제거하면서 제국을 키웠다. 1980년대엔 아메리카 코카인 시장의 80%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근데 그의 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다. 경쟁 카르텔 리더를 암살하고 부패한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는 그의 방식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파블로는 단순한 마약상이 아니었다. 1983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권력을 손에 쥐려 했다. 빈민층을 위해 학교와 병원을 지으며 파이사 로빈 후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구원자처럼 보였다. 근데 이게 다 그의 더 큰 야망을 위한 가면이었던 걸까? 그의 가면은 오래가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로드리고 라라 보니아가 파블로의 범죄 과거를 폭로하자 국회에서 쫓겨났다. 분노한 파블로는 테러를 시작했다. 장관 암살, 아비앙카 203편 폭파까지 그의 잔혹함은 끝이 없었다. 1991년 파블로는 자수했다. 근데 그건 자기 방식대로였다. 라 카테드랄이라는 감옥은 호화로운 요새였다. 수영장과 나이트클럽까지 갖춘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제국을 운영했다. 근데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가 그를 다른 감옥으로 옮기려 하자 파블로는 탈옥했다. 1년 넘게 메데인 빈민들 속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파블로의 팬들과 음모론자들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위장하고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과연 진실은 뭘까? 그의 죽음은 정말 그렇게 단순했다? 파블로가 죽은 후 메데인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갱단들이 권력을 놓고 싸웠고 도시엔 피바람이 불었다. 근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 커져만 갔다. 일부는 그가 죽기 직전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던 그의 모습, 혹시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의 죽음 자체가 연출된 연극이었다? 팬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다. 파블로가 정말 죽었을 리 없다. 그는 어딘가 살아서 제국을 다시 세울 거다. 파블로의 흔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타났다. 그가 개인 동물원에 들여놓았던 하마들은 방생된 후 70마리로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설이 됐다. 나르코스,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작품들이 그의 삶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근데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한 목격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날 옥상에서 들린 총소리는 너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쏜 것 같았다.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모순적인 인간이었다. 빈민을 도운 로빈 후드이자 수만 명을 죽인 마약왕이었다.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사살로 결론났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정말 그날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메데인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다. 근데 그의 이름은 여전히 공포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블로 에스코바를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